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진단은 이제 한교수, 김동현 두 분 전문가에게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남아 있고요.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셔서 이 게시판에 종목을 글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0만 3,500원에 비중 50%. NC소프트 그 추세 하락 중에 있는 종목을 50% 매수를 했다. 결국 그 매수가자를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 그 어떤 저점을 지키기보다는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봉과 월봉 흐름을 좀 살펴야 되는데요. 이 NC소프트의 주봉의 그 흐름을 본다면은 어떤 추세 상승이 완벽하게 끝나버렸죠. 그죠? 완벽하게 끝나고 이 하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향의 추세가 진행되면서 이 마지막 저점이 지금 오늘이거든요. 20만 5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 주가 이 20만 500원 자리를 이탈할 경우는 주봉상에서요. 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이탈하고 하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의 그 모양새를 잠깐 보면은요. 이 보조지표가 보면은 지금 이 ADX선이 상승하면서 DI 마이너스 즉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하방향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20만 500원 자리를 이탈할 경우는 결국 하방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월봉의 모양새를 본다 하더라도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달이 20만 500원 저점 그리고 그 이전의 저점이 약 그 20만 3천원 그리고 20만 7천원짜리거든요. 20만 7천원 같으면 월봉상도 보면은 어떤 저점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주봉상에서 이탈할 경우는 앞으로 11월 달 월봉상으로 하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역시 월봉상에서 그 보조지표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지금 DI-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DX가 어떤 그 강한 힘은 아직까지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이탈할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 자리가 20만 3,500원이고 지금 오늘 20만 4,5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을 지금은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점 20만 3천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시판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있었나요? 자, 한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이 종목도 지금 어떤 지지자를 이탈했습니다. 지지자를 이탈했고요. 매수가가 13,150원. 13,150원 자리가 결국 그 지지를 받는 자리 그 부분이었거든요. 매수가 자리가. 그러면은 항상 그 손절가가 필요한데 이 13,150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정하게 될 경우는 결국 이 저점 대량거래 됐던 이 저점이 12,6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결국 이 12,600원 자리가 결국 그 10월 24일 날 하락갭이 발생되면서 출발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갭이 발생됐다는 것은 바로 양봉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지지는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이 저점이 12,250원이니까 결국 그 주가가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됐던 그 부분을 다시 올랐어야 되거든요. 이탈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자리는 결국 어떤 지지는 완벽하게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3,150원이니까 조금 그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확정 손실을 당하시고 그냥 매도치를 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쪽이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반등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계속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오늘 저점 11,950원자를 이탈하면은 일단 전량 매도치를 하시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남아 계신데요. 어떤 전문가 원하시는지 선택부터 해주세요. 김동현 씨요. 네.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휴비스요.
네, 매수가와 아니, 비중은요? 12,000원에 30. 네, 12,000원에 30%요. 예.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안 그러면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 알고 싶어서. 네,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네요. 예, 며칠 된 것 같네요. 네, 며칠 정도 되셨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 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고민 중이시군요. 전문가님 예. 생각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동현 전문가님 휴비스입니다. 12,000원에 30% 비중인데요. 오늘로써 나흘째 빠지고 있네요.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만 중장기 투자가 아니시라 단기적인 기술 매매를 들어가신 거라면 12,000원 매매면은 참 애매한 전략이 나옵니다. 손절가 11,500원, 목표가 12,700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본다면은 뭐 좀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서 더 수익을 내려면 경기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대형 화학주들 주가가 아주 안 좋죠. 물론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엊그제 듀퐁 쪽에서 뭐 아시아 시장 쪽에 매출 감소가 나와가지고 뭐 중국 경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이익의 상세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우려감으로 화학주들을 기관들이 때려버렸는데 뭐 일단 그 부분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를 봤을 때 휴비스가 다른 대형 화학주에 비해서 수급으로 너무 위쪽으로 끌어당겨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화학 쪽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할 때, 대형 화학주들은 오히려 가격이 많이 싸져 있죠. 훨씬 더 좋은 회사들인데, 휴비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적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것인데, 과연 그동안 좋았던 것들을, 비교 우위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격이,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왔다. 근데 어차피 같은 업종이다. 그런데 더 우량하고 영속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의 주가가 월등히 싸져 있다. 그럼 투자자가 뭘 살까요? 화학주 섹터로 봤을 때 휴비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 대형 화학주를 살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겠죠. 이럴 경우에 휴비스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최소한 기간 조정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 없다면 뭐 사실 현재 위치에서 종목을 좀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될 건 같고, 하지만 이 종목 개별로 판단을 한다면 현재 보시면은 5월 달부터 이어져 오던 완만한 이 추세가 9월 달 되면서 상방으로 발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11,500원대에 그 돌파한 이전 각도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 15% 빠졌고요. 운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다행스럽게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량이 막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단기 기관 매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 11,500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 버티만 하고요. 그리고 반등은 뭐 다시 신고가를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전망을 하시고 한 12,700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잡으시고 손절가 11,500원 이렇게 전략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중기적으로 보시는지에 따라 전략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재아재 게시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전문가님. 예, 메디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97,000원에 비중 30%. 왜 이렇게 빠질까요?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울고 계시는데 우선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는 순간에 수익을 바라면서 매수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보면은 항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도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잡고 매수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대부분 내가 매수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즉 손절가를 전혀 잡지 않는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출했을 때 그 전문가의 나름의 손절가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추천했고 방송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무작정 가져가신다 하는 거죠. 그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디포스트도 결국은 보면은 어떤 그 매수 자리가요.
97,000원 같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어떤 추세 상승 쪽이 진행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드포스트의 그 움직임을 본다면은 결국 어떤 캔들의 맥점 그 자리가 역별상이었다. 그리고 그 저점이 결국 무너진 자리였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쪽을 보면은요, 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면서 이 추세 돌파 신호가 이 양봉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 양봉을 앞으로 두 번 다시 탈을 하지 말아줘야 됩니다. 이게 캔들의 맥점이거든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있던 그 자리는 역시 추세 상승 쪽이라면은 거래량이 터있다면은 이게 1번 어떤 캔들의 맥점이고요. 두 번째 캔들의 맥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98,400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메디포스트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즉 98,400원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고점 103,200원 자리를 돌파를 해야 완벽한 추세 상승 신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지지 자리는 1차 지지 자리가 바로 이 대량거래 됐던 저점 98,400원 자리가 되고요. 2차 지지 자리가 9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가 97,000원이니까 1차 지지 자리가 무너진 자리, 즉 말하면은 하단부, 즉 이 저점까지 다시 되밀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이게 매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대량 거래가 1번 캔들 맥점과 2번 캔들의 맥점에서 2번 캔들의 맥점에 대량 거래가 더 터졌을 경우, 그리고 그 2번 캔들의 쪽이 1차 지지 라인이 강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즉 98,400원자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약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저점 95,000원짜리를 이탈하면은 추세 하락 쪽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절가는 이미 결정이 나와버렸거든요. 즉 1차 지지 자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기준 캔들의 1번 기준 캔들의 저점 95,000원짜리가 이탈한다면은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추가 손실을 당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뭐 늪에 빠지면 거기서 허죽되면 허죽될수록 더 빠져 들어간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실을 갖다가 거기서 회복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가 손실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저점이 88,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88,000원짜리를 이탈하면은 다시 하단부 박스권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88,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는 전량 손절치를 하시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이쪽 부분에 올라온다면 1차 95,000원 그 부근에 올라온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 쪽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505선까지 좀 더 밀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 종목들도 고민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일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애뜨신데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년 정도요. 5개월이요? 5년. 5년이요? 네. 오래 되셨네요. 그렇다면 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날 때도 있지만 또 빠질 때도 있으니까. 네. 5년 차 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는 한 분 남아 계십니다. 한교수 전문가인데요. 어떤 종목이세요? MC넥스요. MC넥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11,200원이고요. 30% 정도요. 11,200원에 30%요. 이 종목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샀는데 어제 확 빠져가지고. 네, 어제 11%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괜찮을까? 네네네. 좀 기다려 보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빠질 줄은 몰라가지고. 네,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또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교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MC넥스인데요. 11,200원에 30% 비중입니다. 어제 좀 급락이 있었는데 괜찮은 건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MC넥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이 모두가 이제 급락장세가 나오고 있죠. 거래소 시장의 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코스닥 종목들까지도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또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수 자체가 밑집대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60지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출렁출렁거리다가 이제 본격적인 매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구들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라든가 실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습니다. 신규 상장된 후에 시점 고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있던 부분들인데,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악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랬던 종목이 있고, 또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가치가 썼던 종목이에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만,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굉장히 중간에 출렁거림이 많이 심했던 종목이고, 하단의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요, 기관 투자가들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물량을 싹 털고 나가는 걸 보시겠죠.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단타 차원에서 지금 들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소형주들과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빠른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매도가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기관 투자가의 매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실 단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장세 흐름과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셔야 되는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MCNX에 대한 펀더멘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기관들의 매물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요. 주봉상의 주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적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 선에서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걸 보고 있는데, 그 목표가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세가 어렵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목표가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체로 오늘 10호가 정도 1,200원 정도가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고, 많이 오르게 되면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반등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투매는 자제하시되,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전반적인 장세가 충분히 안정이 됐을 때 종목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의 진단이었는데요. 잘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네요. 아자아자 게시판 한 종목 더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청담 러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 러닝을 어제 매수하셨다는데, 결국 오늘 보시면은 급락합니다. 근데 청담 러닝이 영어 교육 관련 쪽이죠. 그래서 요 23일 날 그 뉴스를 본다면은 전체가 호재성 뉴스밖에 없습니다. 해외 시장 어떤 성장 기대감, 그 다음에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점에 있는 종목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이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든 손절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청담 러닝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요. 그래서 이 차트를 주봉의 차트를 보신다면은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요. 주가와 이 종목의 어떤 보조지표의 흐름을 비교를 했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과 물론 요 구간을 보면은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ADX는 추세선입니다. 그럼 DI 플러스는 상승하는 힘이거든요. 그럼 이 상승하는 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대로 둔화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분기 현상이죠. 다이버전스죠. 즉 주가가 조만간 꺾일 것이다.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떤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굉장히 단기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 왜? 자, 그러면은 이게 23일 이때가 호재성 뉴스들이 막 쏟아졌던 날이거든요. 그러면 호재성이라면은 뭐가 가져야 됩니까? 양봉을 가져야 된다. 음봉을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걸 흔들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흔들기, 그 호재성이 나왔던 그 저점은 이탈하지 말아줘야 된다. 이탈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날. 그러면은 일단 이탈하고 지지를 받았다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은 그 호재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줘야 됩니까? 16,300원짜리는 이탈하지 말아줘야 된다. 이게 손절가입니다. 그러면 이 16,300원짜리 이탈하면 뭐가 나옵니까? 장대 음봉을 맞습니다. 장대 음봉 바로 맞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됐습니까? 오늘의 저점을 이탈할 경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늘의 저점을 이탈할 경우 전량 손절 처리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반등 시에는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하시면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창석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 정도의 하락입니다. 3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893선, 1900선에서 좀 멀어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2.55%의 하락입니다. 13포인트 내린 50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도 1,0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대 전략 잘 세우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